이 난리통에도 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랐어요? 석탄, 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해버려 산업금속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미쳤어, 미쳤어. 절대 미쳤어. 네, 투자 로그인의 해외 주식 토크쇼 먼나라 이웃주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NH투자증권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니까는 돈 냄새가 엄청 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높았잖아요. 아, 높아. 네, 저는 그게 양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프를 쭉 올라가는 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NH투자증권에서 그렇게 돈 냄새를 막고 온 것과는 좀 다르게 저의 상황은 주식장에서 저는 사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물놀이면 좋은 거잖아요. 흥이 난다 막 이런 느낌? 그거의 반대입니다.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놀면 이긴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저 같은 사람. 제가 이긴 사람. 윤상님 승! 이 난리통에도 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랐어요? 원자재 시장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모실 분 감이 딱 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분을 또 모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주세요. 황병진 연구위원님 박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체 투자, 그 중에서도 원자재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황병진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저희 두 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혹시 지난번 투자 로그인에서 추천드렸던 ETF가 DBB 그리고 AIGI 이 두 개 ETF가 52주의 최고 또는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1등을 그때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병진이 형 나한테 강하게 얘기했어야죠. 네. 잘할 때 샀어야지. 아,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만 보자면 올해 상반기 때 원자재 지수의 수익률이 플러스 3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까지 원자재 시장 올해 몇 퍼센트 올랐느냐라고 보면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네. 40% 이상의 수익률,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말이죠. 그 중국의 전력난이 참 그 심각하다던 뉴스를 내가 직접 많이 봐요. 그 전기가 안 들어서 상인들이 차량 전조등 켜고 막 장사한다고 뭐 그렇던데. 가만히 있어봐. 왜 그 전력난이 심해진 거야? 그게 나는데. 이 전력난이 발생했던 이유는 중국이 올해 연초부터는 석탄 또는 이 석탄 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나서 올해 이 과도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력난이 발생을 해버렸던 거죠. 올림픽을 앞두고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그렇죠. 저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화력 발전을 사실상 많이 못하게 상당히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전력난 자체가 당장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중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물건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거는 물건 값을 올리는 어떤 영향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뭐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가격이 최근에 치솟고 있는 그런 원자재라고 하면 당연히 석탄, 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저희가 산업금속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다 보니까 리튬 가격 다시 또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자산들 역시 또 수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배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원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시기다. 어쨌든 중국이 무리한 이 친환경 정책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을 정도인데 왜 석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건지 중국마저도 사실상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석탄이라든가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생산 규제를 사실상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으로 사실상 좀 번져가면서 호주산 석탄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역시 중국 내에 석탄 부족 현상들을 만들면서 상당히 이 전력난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중국 전력난보다 지금 더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600% 가까이 올랐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6배 올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석탄보다는 그래도 탄소 배출이 적은 가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이라고 불리는 풍력, 태양광, 그렇죠. 뭐 조력 이쪽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바람이 멎어버리면서 풍력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발전소들이 다들 어디로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천연가스. 네, 가스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고요. 거기다가 미국 역시 유럽 쪽으로 이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고 수출량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10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5달러까지 올랐죠. 그러면 국내에 도입되는 천연가스 가격도 한 300%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병진이 형, 사장님이 돈 안 줘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 천연가스 어떤 거 봐요? 병진이 형.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천연가스 투자하실 때 가장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천연가스 재고가 전년보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과거 5년 평균 대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어허. 그래서 예년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게 되고요. 어허. 예년보다 재고가 많다라고 해버리면 공급 과잉이 돼버리겠죠. 그럼 거기에 더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쉽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하는 EIA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주 목요일 한국 시간 밤 시간에 네. 천연가스 주간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한국어 제공됩니까? 크롬 들어가셔서 번역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병진이 형 영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정도쯤은 다 할 수 있어요. 알리는 영어 잘하죠? 저 영어 못해요. 한국말 잘해요. 원자재 가격이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라늄입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모이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우라늄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실제로 우라늄 관련주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2011년에 있었던 그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는 꾸준하게 떨어졌죠. 꾸준하게 떨어져 왔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면서 원자력을 좀 폐기해 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예. 전 세계적인 전력난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화력 발전으로 부족한 이 발전량 자체를 서서히 폐기하려고 했었던 이 원자로들을 다시 또 재차 돌리는 국가들도 있고요.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 다시 또 재차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런 뉴스들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라늄은 뭐라고 했지? 대표적으로 우라늄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우라늄 광산 기업에 저희가 투자하는 ETF가 사실상 거래 가능합니다. 이게 캐나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실물 우라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생겼습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스프롯 피지컬 우라늄 ETF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운용사는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우라늄 실물을 사서 매집을 하게 되겠죠. 또 다른 거 하나 있을까요? 우라늄 관련된 ETF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ETF는 국내 운용사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X 우라늄 ETF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황병진 연구원님께서 2번 출연마다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구리! 네. 산업 금속이 잘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저는 내년까지도 유효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희가 구리, 알루미늄, 니켈과 같은 자산들이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 쪽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린 메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요에 대한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재고의 감소세, 네. 아니면 근월물 시장이 원월물 시장보다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이 파생상품 시장의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내년도 1분기까지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성수기로 들어가는데 겨울 동안 공급이 안 나왔던 부분들이 수요 급증으로 세상 나타나 버리게 되면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멘텀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게 산업금속 섹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병진이 형, 알루미늄 가격 2008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꼭대기 갇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상 최고치도 넘었습니다. 여기 봐봐요, 가격 차트. 미쳤어, 차트 미쳤어. 알루미늄 가격은 보통 구리 가격 대비 4분의 1 정도의 적정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4배 넘었던 이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는 알루미늄 대비 한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균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알루미늄보다는 구리의 모멘텀이 더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리 관련 티커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저희 추천드렸던 ETF입니다. DBB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베스코 DB 베이스 메탈 펀드라고 하는 네. ETF가 있고요. 그리고 AIGI라고 하는 영국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고요. 주식형 ETF도 좀 살펴보면 미국 S&P 500 주가 지수에 포함된 미국의 금속 광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XME라고 하는 ETF 좀 주목해 보실 만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속 광산 기업들에 투자하시려면 PICK라고 하는 PIC이라고 하는 ETF 좀 주목해 주신다면 골라야 돼요. 픽. 네, 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투수 와인드업. 자체 1구, 자체 1구, 자체 1구. XM이 빵! 자, 우측 당장 OX 뒤로, OX 뒤로, OX 뒤로, 우측 당장 넘어가는 김기혁의 투런 홈런입니다. 점수는 2대0 앞서가는 김기혁의 XM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신속하게, 매수도 신속하게, 투자금은 최대한 많이. 내가 뭐라고 했지? 영감님, 돈 잃었잖아요. 잃었어? 떨어졌어요. 여러분, 투자는 신중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